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철없는 아주버님과 뻔뻔한 시어머니 탓에 고통을 받았는데요. 인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호의를 베풀면 호구 취급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더는 참지 않고 맘먹고 시원하게 갚아준 일이 있어 얘기해보려 합니다. 얘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우리 집안 장남 얘기다. 네, 어머님. 뭔데 그러세요? 최근 너나 보산이가 보내주는 용돈 말이다. 많이 줄었더구나. 우리 집안 기둥이자 장남인 기두가 학원 다닌다고. 돈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일이니? 알아서 적당히 보내라고 했어도 이걸 줄이면 어떻게 생활을 하란 말이냐? 기두가 학원 못 다녀서 좋은 곳 취직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피해가도 괜찮다는 거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도 집 구할 때 빚낸 거랑 애 양육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아주버님 취직한다는 것 때문에 한 달마다 80만 원씩 지금 거의 6년 넘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도 취직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힘이 빠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도리가 맞는 도리냔 말이다. 장남이 이 집안의 기둥이고 걔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다. 놀고 먹는 데 쓴다고 해도 대줘야 할 판에 공부하겠다는 애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게 말이나 되니? 저희가 머리 끄댕이를 잡아요? 오히려 아주버님 도와드리려고 했으면 했죠. 일이라도 좀 해보면 나을 것 같다 싶어서 공장에 일자리도 소개시켜줬는데요. 근데 아주버님 첫날 하루 깔짝 일하다 도중에 도망가셨잖아요. 나이도 30 넘으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고 저희한테는 미안하다 말도 안 하시고요. 안 그래도 그 얘기 내가 언젠가는 따지려고 했었다. 걔가 워낙 고명한 학자 같은 성품인지라 애초에 공장 일 이런 건 맞지도 않아. 그래도 너희 체면 생각해서 하루 나가준 건데 이걸 이렇게 트집을 잡니?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억지로 강요한 너희들한테 더 서운하구나. 그럼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든지요. 연락을 해도 안 받으시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시니 저희야 알 수가 없죠. 기두 성격까지도 트집을 잡는 거 보니 8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니? 너희 벌이에 이 정도면 솔직히 별 부담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부양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학원에서 뭐 배운다 하시는데 뭘 배우는지 얼마나 배우는지 수업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역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 정도는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너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째 보산이가 군말 없이 형 지원해줬던 때가 그립구나. 이거 뭐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랑 지 새끼만 소중해진 모양이지? 애미랑 형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으니 참 실망이다.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들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니? 제발 어느 게 정상이고 아닌지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말하세요. 일단 월 50만 원씩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거든요. 언제까지 아주버님도 저희 지원만 받고 사실 수 없잖아요. 알겠으니까 더 말하지 말거라. 필요한 거 못 쓰고 좀 불편하게 살면 혈압 좀 오를 뿐인데 뭐가 걱정이니? 혈압 올라서 확 쓰러져 버릴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는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이 불편하기는 했어도 참을 만은 했습니다. 당장 나가는 이자며 생활비로 힘든 중에 나갈 돈 조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참 황당한 게 제게도 돈을 받고 남편에게도 따로 돈을 요구했었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얘기가 나눠서 용돈 보내기로 한 거 합의된 거 아니었나요? 그이한테도 돈 따로 달라고 하셨길래요. 용돈이 적은데 어떡하니? 우리 장남이 돈 필요하다고. 학원비 얼마 들어가는지 그럼 정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식비부터 해서 나가는 돈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요. 그걸 알아야 심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제대로 드리죠. 모자라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걔가 지금 취직 못하고 있어도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장남. 아주버님이 나름 공부 많이 한 것도 알겠고 지금 더 공부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은 차남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일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대학생활 신나게 보내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량처럼 지내실 때
남편은 줄곧 일만 해왔었다고요. 그걸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는 말 아니냐. 원래 투자라는 게 될 성불은 나무다 싶으면 떡잎 때부터 투자하는 법인 거 모르니? 그러면 그이는 될 성불은 나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나중에 언제 아주버님 덕을 볼 수 있는데요? 됐다.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꼴 보니까 대답하기도 싫구나. 이제까지 너희가 줬던 돈들 나중에 절대 못 돌려받을 줄 알고 그거 갚을 의무도 이제 없어졌다.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간 오죽 저희를 차별하셨나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장남이라고 운전도 안 하게 하고 그이 운전기사처럼 부려먹었던 것부터 서운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용돈 계속 드렸었던 거 형제라서 그런 거지 애초에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고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네 말대로 돌려받을 생각 없었고 이쪽도 돌려줄 생각 없으니 문제없지 않니? 이대로 그냥 남남처럼 지내다가 장례식 때나 보자꾸나. 됐니? 어머님,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원비며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도움을 제대로 드리죠. 저희도 투자자라면 투자자인데 그 기업이 부실인지 우량인지 알 권리는 있는 거고요. 우리 장남이면 초우량 기업이지. 알면 알수록 너가 감탄할 거다. 하지만 기두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임금이기도 하다. 임금이 하는 행차에 신하될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감시하고 계산하는 거 봤니? 하여튼 너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던 시어머니는 기어코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종용해서 아주버님을 계속 지원하게 하시던 시어머니. 아프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금싸라기라 할 수 있는 서울 쪽 집을 아주버님에게 별 가치 없는 시골의 땅을 저희에게 물려주게끔 하셨죠.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남편은 제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난 솔직히 재산 얼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나진 않거든.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별이 나 죽을 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어. 당신이 장남이 아니라는 것 때문만으로 이러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감추라고 해서 말 안 했었던 일이 있어. 엄마랑 형, 사실 친엄마랑 친형이 아니야. 뭐? 그럼 아버님 재혼하셨어? 나 기억도 잘 안 날 때 친엄마랑 이혼하고 지금 엄마랑 결혼하면서 형이 생긴 거지. 솔직히 나는 내가 차남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엄마가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서 시골 땅 나한테 준 것도 서운하고. 그래도 나은 정 아니라 기른 정이 있을 텐데 설마 그러시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해야지. 엄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 나랑 형이랑 차별하는 거 내가 친아들 아니라서 이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받아들여 볼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니까 그런 거다. 우리 기두가 잘 돼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라서. 알겠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서울집 그이 주겠다고 하신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아버님한테 말해서 결정 바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쩔 거니? 어디 시부모가 한 일에 따박따박 따지고 대들고 있어? 따지고 들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이제 형 지원 안 할 거야. 서울집이면 지원 없이도 먹고 살만할 거 아니야. 그 집 이미 내놓았다. 기두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다 보니 이래저래 돈을 좀 많이 썼더구나. 여행도 가고 세상 두루두루 둘러본 것이니 낭비한 건 아니지만서도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집 팔고 나서 싹 다 갚을 예정이다. 사채까지 쓰셨다니 참 기가 차네요. 그럼 집 팔고 남는 돈은 얼마나 되는데요? 뭐 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기대하지 마라. 빚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으니까. 너희는 지금처럼 계속 도와주면 된다. 도와줄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가족끼리의 인연이라는 건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법이야.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엄마는 근데 왜 나 대학도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머리 모자란 건 공장에 가서 돈 버는 게 상책이라며. 이건 친아들이랑 차별한 거 아니야? 집사람도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말해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쩌겠니?
나도 내 핏줄한테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솔직한 심경이다. 그래, 대답 아주 잘 들었어. 앞으로 엄마랑 형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알겠고. 시골 땅이라도 받게 해줬더니 고마워할 줄 모르고 대드는 걸 보니 기가 찬다. 그 땅 네가 제대로 가치를 몰라서 이러는 거다. 내 애비가 나중에 분명 오를 거라고 그랬어.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시던 건 나도 들었어. 근데 하도 안 오르니까 엄마는 당장 팔아버리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되겠다고 다퉜던 것도 잘 알고 있거든. 엄마가 정말 오를 거라고 믿었으면 그거 나 주지도 않았겠지? 더 길게 말할 거 없다. 그래서 돈은 붙여주겠다는 거니 말겠다는 거니? 안 붙인다고. 앞으로 돈 한 푼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럼 우리 인연은 이제 끝이다. 나중에 기두 성공해도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사채빚이 정말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몰래 아주버님을 몇 주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죠. 어머님, 우리한테 또 거짓말 하셨더라? 이제 내 엄마도 아니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냥 할망구라고 해.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문제는 뭐 나중에 말하기로 하자. 어쨌건 사채빚 많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심지어 비싼 술집이며 음식점에서 맘껏 돈 써대고 있던데? 형이 원래 과소비가 좀 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럴 수야 있지. 근데 부동산에 올린 서울집 매물이 생각했던 거 이상이더라고. 우리한테는 고작 해봐야 10억밖에 안 된다. 어쩐다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20억은 되던데? 그 할망구한테는 더 실망할 거리도 없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더 신경 쓰지 말고. 알아보느라 고생 많았어. 아버님도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 평소에 우리한테 고생한 거 잘 안다 뭐다 하시더니 왜 시골 땅을 주셨을까? 설마 정말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건가? 뭐 아빠야 정말 그 땅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얼마 뒤 아버님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토지 수용을 통해서 시골의 땅이 국가에 팔리게 되면서 서울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게 되었죠. 신이 나서 서로 손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우리 사랑스런 둘째야. 땅이 좋은 값에 팔렸다는 소식 잘 들었다. 우리 둘째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 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단다. 다신 안 볼 것처럼 구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기쁠 때 가족이 다 같이 기쁘고 슬플 때 다 같이 슬퍼야 하지 않겠니? 애석하게도 지금 취직 준비만 7년째인 형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사나. 너희 형이 불쌍하다면 제발 애미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어주렴. 나 결혼 전에도 그 인간 계속 도와줬고 결혼하고서도 당신 말 듣고 계속 형 지원했어. 이제 와서 엄마니 형이니 감성팔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인연 끊고 지내자. 장남이 성공해야 집안이 튼튼한 법이야. 당장 너한테 떨어지는 돈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골 땅 팔린 돈이며 모아놓은 재산 형한테 당장 다 양도하거라. 걔가 이제 공부 관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용기 낸 마당이거든? 이럴 때 얼른 불을 지펴야 하지 않겠어? 여보, 나 진짜 괜찮으니까 당신이 대신 욕 좀 해줘. 아무래도 나한테 욕 듣는 거로는 정신이 안 차려지나 봐. 진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시원하게 7년치 우리 당한 거 욕 좀 해달라고. 보사나, 정신 차려라. 저 여우 같은 계집애한테 홀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으라고. 결혼 전에 군말 없이 형 도와줬던 그 시절의 둘째로 돌아오렴.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간 할망구네. 제발 부탁인데요. 네 잘난 아들이랑 제발 우리 앞에서 꺼져줄래요? 뭐? 이게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봤니 보사나 지금 얘가 하는 말본새 봤냐고. 우리 불쌍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공장 보내서 돈 벌게 한 것까지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까지 내놓으라 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 이러고도 당신이 엄마라 말할 자격이 있어?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지. 보사나, 나 더는 못 참는다. 저거랑 당장 이혼해라. 안 그러면 엄마 장례 치르는 꼴 볼 테니까. 알겠어? 장례식 때 내일 조회금은 이제까지 드린 돈에서 차감해주세요. 아줌마. 보사나. 꺼지라고요. 이 할망구야. 마지막까지도 뻔뻔한 요구를 하던 시어머니.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의 사업이 다 망했다면서 질리지도 않고 또 돈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더군요. 남편과 저는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경찰에 끌려가고서부터는 잠잠해졌네요. 지금 남편과 저는 골칫거리이던 시모와 아주버님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